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8강 토지의 상세 구분 2 6. 납세 의무자 7. 과세 표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토지의 상세 구분 1을 하면서 토지를 상세 구분한 걸 간단하게 또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워낙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재산세 토지는 분리 과세 대상으로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하는 과사 대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뭘로 한다? 종합 합산하는 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분리 과세 대상하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공부를 했고, 오늘은 토지의 상세 구분 두 번째 시간 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을 공부를 하는데, 분리하고 별도 합산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분리 과세 대상은 저율하고 고율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고, 고율 같은 경우는 사치성 재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하고 그리고 그 골프장 토지는 고율로 4%가 부과되고, 저율은 007로 부과되는 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산해야 되는 그 농지, 실제 농지로 사용되는 거, 그리고 목장용지, 우리 고기도 먹어야죠.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임야, 도시지역 외의 임야입니다. 이 임야는 거기에 딱 규정된 그 임야만 해당되고 그 외의 임야는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리고 0.2%에 해당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공장용지가 있었어요. 공장용지. 자,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면 훌륭하신 겁니다. 그래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공장 그 적용 기준 면적 이내여야 되고, 목장용지 역시 기준 면적 이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넘어가는 거, 그거 뭐가 된다? 오늘 배우는 게 바로 첫 번째. 목장용지나 공장용지의 기준 면적 초과해버리는 것들, 그건 다 종합합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설명드렸어요. 자, 초과되는 것들. 두 번째, 요 별도 합산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적용배율이라고 했어요. 적용배율을 적용해서 이 적용배율을 적용한 거 이내의 것들, 그것들은 다 별도 합산. 그러면 적용배율을 적용한, 자, 적용배율을 적용한 거 적용배율 적용했는데 그 초과한 부분들은 그건 다 종합합산으로 가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기타 따로 개별적으로 배율을 적용해 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하고 그걸 초과하는 것들은 종합합산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법원이 소유한 농지 중에 그 분리과세 대상 외의 것들은 다 종합합산 과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무허가 건축물, 그것도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나대지, 잡종지 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리하고 별도 합산 이외의 것들은 다 종합합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 아홉 번째 거 2011년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아홉 번째 부분이 수치 하나가 수정이 됐습니다. 3%였는데 기존에 배우신 분들은 3%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2%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설명을 들으시면 그냥 알고 이전 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쭉 공부하시던 분들은 아하, 바뀌었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문제는 이 건축물이 이게 건축물에 딸린 부속 토지, 딸린 토지라고 합니다. 이 부속 토지가 워낙 넓은 거예요. 아주 넓어. 그래서 별도 합산하기는 너무 비합리적이야. 자, 이런 경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가는데, 자, 이게 부속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자,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 그리고 이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해당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2%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경우. 자, 이 경우. 즉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그래서 1억이야. 1억. 근데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100억이야. 100억. 자, 그럼 2%도 안 되죠.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뺀 전체 토지 중에서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이 바닥 면적 요거만 뺀다는 얘기예요. 그거만 뺀 나머지 토지. 자,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그 바닥 면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즉 바닥 면적 제외. 자, 바닥 면적을 제외한 그 부속 토지. 이 부속 토지는 뭐로 한다? 이거는 별도 합산하지 않고 종합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종합 합산 과세. 이 종합하면 금액이 점점 늘어나니까 세금이 많이 문다는 얘기예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한다. 그래서 바뀐 부분이 아무튼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부분, 이 9번째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요게 옛날에는 3%였는데 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환기시켜 주려고 이렇게 수정해서 강의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리, 별도, 종합성 오늘 우리가 다 배웠어요. 지금 다 배웠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 짚고 넘어가냐?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자, 요거 보자고요.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자, 농지. 또는 목장, 용지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해당이 돼. 임야도 해당이 돼. 자, 임야도 다 해당이 돼. 농지 등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즉, 분리의 과세 대상 중에 저율로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임야도 포함되는 거, 임야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임야 포함. 자, 여기 있는 거 다 포함이 되는데, 자, 농지가 만약에 이게 도시지역에 있어. 자, 이때 문제가 생겼다. 도시지역이 있어. 이런 것들이 도시지역이 있을 때 둘로 나뉩니다. 둘로. 자, 우리 교재에는 개발제한구역은 녹지를 먼저 놨어요. 분리과세 대상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시험 문제는 그 밑에가 더 중요해. 도시지역은 우리 국토기금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나오죠. 녹지는 도시의 그 환경을 위해서 녹지로 놔둔 거니까 나머지 세 개가 기반시설이 제일 많이 집중된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자,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이게 농지가 아니야. 땅값이 무지하게 비쌀 거네. 거기 있는 임야라면 그 임야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간다? 이런 지역에 있는 농지, 목장 용지, 임야, 공장 용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공장 용지는 예외야. 공장 용지는 예외고, 자,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업지역에 공장용지가 있으면 그거는 혜택을 받죠. 그러나 주거 상업지역에 만약에 공장용지가 있다면 얘기가 또 달라져. 그거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종합합산이 되는 거예요. 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임야라고 해서 무조건 임야라고 해서 저율 분리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는 임야는 저율 분리 안 해줘. 그거는 땅값이 비싼데 종합합산 해준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어. 그거 인정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건 다 종합합산. 다만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녹지는 내가 빼놨잖아요. 녹지지역이나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들이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 있어.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녹지지역도 개발이 잘 허락을 안 해줘요. 이런 지역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인정해줘. 그럴 때는 분리과세 돼요. 그때는 분리과세 대상 다 인정해줘. 그때는 농지, 목장, 임야를 다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때는. 다만 임야 중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해제가 된 거야.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편입이 돼. 2년
2년만큼은 임야, 2년만큼은 2년 이내 처분해라 이거야. 그때는 분리과세 2년만 해준다는 거야. 2년만. 2년이 넘어가면 다 뭐?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을 좀 하시고. 자, 두 번째는 목장용지. 우리 교재는 목장용지의 기준면적 이내 또는 공장용지 공장 입지 기준면적 다 기준면적이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다 분리과세 해줘요. 원래들 해주는데 초과하는 것들 초과하면 뭐다? 다 종합합산이 되는 거예요. 종합합산. 자, 건축물의 부속토지. 자, 건축물에 적용비율이 적용되죠.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적용비율 해갖고 산정했을 때 그 이내일 때는 별도 합산을 해. 건축물. 그러나 그 이내가 아니라 초과할 때는 뭐다? 다 종합합산이 되는 거예요. 종합합산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토지의 상세 부분을 끝내고 납세 의무자로 넘어갔어요. 자, 지금 재산세 납세는 누가 하는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원칙이 있겠죠. 원칙. 납세 의무의 원칙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게 원칙이에요. 현재 원칙은 사실상의 그 재산, 토건 주소낭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내면 돼. 이 사람들이 내면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예외로 가는 거야. 예외. 자,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거나 알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 대신 이 사람들이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그 사람들이 내라 이거야.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첫째, 공부상 소유자야.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공부에 네가 소유자로 돼 있어. 공부에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뭐 이런 지적대장의 소유자로 돼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공부상 소유자. 그리고 매매를 했는데 신고를 안 한 거야. 등기등록을 안 했어. 그러면 관공서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 네가 내라야. 네가 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재산세가 나오면 갖다 줘요. 당신 거니까 당신이 내라고. 그러면 알아서 또 내. 알아서 또 서로 이렇게 내고 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주된 상속자. 상속이 된 경우죠. 그럴 때는 주된 상속인 또는 상속자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냅니다. 자, 주된 상속자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그 높은 사람 합니다. 높은 사람. 상속 지분이. 그쵸.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내면 돼. 근데 상속 지분 높은 사람이 둘 이상이야. 많어. 비율이 똑같이 뭐 30% 30% 이렇게 되면 연장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라는 얘기야. 자, 주된 상속자가 내고. 자, 세 번째 경우도 있어요. 종중재산 같은 경우는 종중이 소유했지만 공부상 소유자는 또 따로 있는 경우 있어요. 관리자가 대신 종중재산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종중재산 같은 경우는 종중재산 이런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그 사람에 부과하면 그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종중에서 돈을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 낸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거를 무상으로 쓸 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니까 재산세를 안 물리지만 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야 돼. 그 매수계약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신탁재산은 비록 신탁자가 위탁을 해서 수탁을 받았어요. 그럼 그 신탁회사 재산이라 하더라도 명목상 신탁회사 재산이고 나중에 언젠가는 위탁자에게 돌아갈 재산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요. 그리고 신탁자, 수탁자는 재산 관리인일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 여섯 번째는 사업시행자.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해서 그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 환지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땅과 땅을 바꿔. 워낙 대규모로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일이 보상을 안 하고 땅과 땅을 소유권을 바꿔줘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도시개발이나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그 정비사업을, 주택 재개발 사업을 그런 거 할 수 있을 때 환지 또는 보류지, 채비지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그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도 역시 사업 시행자가 하고, 채비지, 보류지 같은 경우에 채비지는 뭐냐면 비용으로 쓰려고 따로 내뿜 땅이에요. 그건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비용으로 쓰는 거니까 재산세 내야 되고, 보류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보류해 놓은 토지라고요. 그 역시 사업 시행자가 내는 겁니다. 환지로 정해졌어도 그 환지가 정해졌어도 환지를 각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재산세를 내죠. 그렇지만 사업 시행자가 그 환지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 채비지, 보류지는 그것만큼은 사업 시행자가 사실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그 재산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이 불분명, 요 사실상 소유자도 모르겠고 1번부터 6번 여기에도 해당이 안 돼. 누군지 모르겠어 도저히. 그럴 때는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사용자한테 부과시킵니다. 그럼 이 사용자 얘는 알 거 아니야,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면 얘가 내면 되고, 알면 그 주인한테 해서 돈 내줘, 내가 대신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가, 고지서를 납부할 때 첫 번째 먼저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부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든가, 사실상 소유자를 모를 때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납세 의무자들이고, 이제 과세 표준은 뭐냐면 재산세 과세 대상 토건 주선항이 있는데, 그 토건 주선항에 그 액수를, 세율을 곱하면 이제 세액이 나오는데, 과연 그럼 그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이 표준, 즉 기준이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 금액, 즉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 거기다가 세율만 곱해주면 이제 재산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 금액이 나오는데, 그럼 그 과세 표준은 무엇이냐? 자, 바로 그 과세 표준,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건 주성으로 나눠보자고 했다. 토건 주선항. 자, 이 5개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시군구청장이 돼갖고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토건 주선항 같은 경우는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시가, 취득세의 시가 표준액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 표준액. 토지,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같은 경우는 그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 공시된 가격들이 다 있어요. 건축물 역시 공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공시된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을 그냥 바로 과세 표준으로 하지 않고 곱하기 약간 감해져요. 그게 뭐냐면 뭘 곱해주면 공정시장의 가액 비율을 곱해줍니다. 가액 비율을 곱해서 감해주는데, 토지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90, 요게 50%에서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50%에서 90%가 되고, 주택 같은 경우, 이건 무슨 난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80%입니다. 매년 요 X가 올라가요. 매년 5%씩 올라가. 그 중에 하나에 걸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억인데 그 해에 재산세 부과하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라면 1억에 60%니까 6천만 원을 과세 표준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토지가 1억인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 해 부과의 가액 비율이 70%다 그러면 1억 곱하기 70%, 7천만 원을 과세 표준을 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주면 재산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고, 선박하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선박이나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곱해주면 바로 재산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은 뭐 한다?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주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세법, 부동산 관련 세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 있는 세법이라 선박하고 항공기 우리가 중개합니까? 안 합니까? 선박 중개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요거는 보너스로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5가지를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양도 많지도 않아요. 그냥 시가표준액. 중요한 건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뭘 곱해준다?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 거를 과세표준을 하더라.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 사이고 해마다 계속 5%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택은 40%에서 80% 사이에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세법 규정에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의 상세, 부동산세법 제18강 토지의 상세 구분해갖고 그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분리과세 대상, 생산적인 것들, 저율로 007로 하는 거하고 그 공장 같은 경우 0.2% 그리고 고율로 하는 거, 사치성 재산,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4% 부과하는 거, 그 분리과세 대상이 있었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건축물에 부속된 땅의 경우는 적용배열을 곱해서 적용배열 이내인 경우는 별도 합산, 그리고 그걸 초과하는 초과분은 종합 합산하더라. 그리고 기타 별도 합산하는 거는 각 개별 규정에 의해서 배율을 따로 정해준 대로 하면 되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은 분리도 아니고 별도도 아닌 건 다 종합 합산. 그리고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임야들은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는 다 도시지역에 있는 거는 종합 합산 대상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